어차피 내가 사형이고 무기징역이다. 그렇죠. 네. 그럼 난 그렇죠. 실익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데다가 그때그때 그 감성의 기복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 같아요. 한때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조차도 안 하는 상황 아닌가. 손절각인가? 이종호 구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검이 그 그렇죠. 김건희를 압박할 수 있는 재료는 그쪽에서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지금 이종호 다 굉장히 면회금지 높아요. 시켰잖아요. 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저항할까요? 이 저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저항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손절각이라는 소리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동 패턴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막 그냥 뻗팅기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눈치는 있다라는 거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도 못 잡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잡으러 갔는데 체포 못했고요. 야, 근데 이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체포 못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참 한심합니다. 공권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도 들고 그렇게 저항하면 못 잡아가는 게 원래 이게 법에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뭐 그 관련된 이야기들 포함해서 또 하나하나 정치권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각 분야 또 전문가들이십니다. 우리 또 구속이나 뭐 특검 이런 거에선 전문가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샤넬 전문가 반클리프 목걸이 전문가 우리 나도 알고 싶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고요. 저는 그 전문가 아닙니다. 아이, 뭐 사이즈 딱딱 아시더만요. 난 39 사이즈가 뭔 사이즈인지를 몰랐는데. 유럽 사이즈. 네, 이거 유럽 사이즈. 보도가 되더라고요. 39면 몇 미리 정도 되는 거예요? 3구는 우리가 안 신어봐서 3구 보통 우리가 36 정도 신잖아요. 36. 발이 엄청 작으시네요. 네, 저 작아요. 36, 37, 38, 36.5 그 정도. 36.5, 그렇게 36반. 가니까. 36반 신으시고요. 그리고 안보국방 전문가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예, 저도 발이 작아서 남자 사이즈 중엔 제일 작은 걸 신어요. 그래요? 예, 한 250? 바로 밑에예요. 진짜. 50보다 밑에예요? 예, 거의 여자 발 수준이에요. 손도 작잖아, 봐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저 손발이 작으면 귀인이란 속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거 믿고 있다가 개피 봤습니다. 맞아. 옛날에 손발 크면 그 도둑발이라고. 그러니까 소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발 크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어른들이. 얘기가 있죠. 네. 자, 하여튼 김종대 전 의원도 함께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나요? 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좀 헷갈립니다. 지금 네. 속보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네.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 나왔거든요.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 기자님은 대략 몇 사이즈세요? 39? 제가 보통 저는 샤넬 신발은 없지만 네. 샤넬 신발을 신는 데면 제가 아마 3구를 신을 거예요. 네. 245, 50 정도 신거든요. 250? 250이 아마 그래요. 3구 정도? 3839 이 정도 아마 되는 네. 모양이죠. 네. 제가 키가 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제 키에 제 정도 체격이면 이제 뭐 38반 39를 신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왜소해서 발이 그렇게 큰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키는 더 클 거예요. 누가요? 김건희 씨. 아니요. 제가 더 큽니다. 늘씬하시구나. 아니, 네, 저기. 네. 네. 키 한번 재보고 싶다, 그죠? 실제로 봤어요, 김건희 씨를.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네. 68인데. 거기는 오늘 다 까네. 70이 넘는다 그러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60 초반? 네, 약간 60 초반밖에 안 되는데 네. 발이 그래요? 엄청 왜소해요. 나 너무 크게 웃었네. 그러니까 낙지발이요. 너무 크게 웃었네. 낙지발. 낙지발이요? 이렇게 낙지는 밑으로 아니, 퍼지잖아요. 네. 위에는 작으면 돼.
낙지형 낙지발이라고 그래요? 몰라요. 아니, 처음 듣는 말인데 이거. 저도 처음 듣는데. 여튼 이렇게 발뉴스로 우리가 예, 해야 진짜 되나 이거 참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만 그래도 뉴스 하나하나 좀 가봐야 되는데 본격적인 뉴스 전에 그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 100% 관세부가 이거 사실 진짜 이런 뉴스 250이냐 뭐 38, 39냐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뉴스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하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나는데 이제 반도체 수입할 나라가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대만, 한국, 일본 요 정도 뭐 중국 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 나라들일 텐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100% 두들겨 맞으면 큰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뭐 대통령이 발표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관세 이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앞에 좀 전해. 근데 다 믿지는 마십시오. 뭘 그렇겠죠? 이렇게 질러대는 말들에 네. 저기 우리가 오금이절이면 네. 이것도 말려드는 거고 저기 대만 TSMC하고 우리나라 저 삼성 SK가 전 세계 그 메모리 시스템의 75%를 저 공급하는데 네. 이거 관세 올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네 완제품 값이 거기에다가 올라가죠. 중간재로 저 제조 장비 뭐 네덜란드 ASML 이런 어떤 제조 장비까지도 관세 폭탄을 매긴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설령 미국에 가서 반도체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네. 이미 원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제조 장비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만 하라 그러십시오. 이래가지고 참나 누구 손해가 이게 볼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 그 마이크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는 또 마이크론을 키워주고 인텔이랑 또 지금 TSMC가 합작해갖고 또 미국에 뭐 만들면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 만들던 게 다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를 좀 갖출까봐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이긴 한데 요건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잘 또 협상을 해줄 거로 하여튼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 윤석열 체포 실패한 거 요거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또 속보가 있다고 그러셔갖고 국민의힘 컷오프요. 그건 뭐 간략하게 이름만 먼저 좀 일단 알려주시겠어요? 당대표 후보 중에서 한 명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김문수, 주진우.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네. 누가 떨어졌을까요? 벌써 주진우. 나왔네요. 주진우. 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예상을 했는데 네.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네. 탈락.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통과자는 지금 12명 중에 8명이 살아남았는데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신동욱, 손범규, 양향자, 최수진 요렇게 8명이 살아남았네요. 대략 뭐 예측됐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대체로 올라갔네요. 네. 자, 요거 관련해서는 뭐 국민의힘 이따 당 상황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윤석열 체포 실패 요거부터 좀 가겠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참, 특검이 오늘 2차 체포영장 재집행하는 날이었고 예. 아침 8시부터 가가지고 뭐 최선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법무장관 지시도 있었고 물리력 행사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들어갔고 실제로 물리력도 행사를 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 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갔던 건 한 8시 25분 경이었고 네. 이게 아마 영장 집행 장소가 구치소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특검 인원들이 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는 현장 상황을 사실 알 수가 없었는데 끝나고 나와서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 부상의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중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상의 우려가 뭐 어떻게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아마 물리력 동원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끌어내려고 가서 이렇게 잡는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완강한 거부를 이제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러다 보면은 정말 다칠 수도 있다. 부상 뭐 그거는 이제 집행하는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피의자 윤석열도 다칠 수 있고 뭐 서로 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견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네. 중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참 참담하네요. 이런 뉴스를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참담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특검이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내용들을 고려하거나 뭐 예우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다운 행동을 할 때 네네.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이건 전직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범주를 벗어난 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에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다 이런 거를 예우할 차원은 아니고 그럼요. 그냥 다른 피해자처럼 똑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뭐 부상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좀 후속 보도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냥 아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조폭, 두목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난동 부리고 이러면 못 잡아간다는 건가요? 조사하려고 데리러 갔는데 막 벽에 그냥 뭐 머리 부딪혀. 그러면 못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주폭 뭐 아니면 조폭 두목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행동을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대리 수치심을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네네네. 왜 내가 부끄러워야 돼? 지금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는 좀 후속되는 보도를 네.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조폭일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 찌는 듯이 더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조사실로 마치도 가는 게. 마실 가듯이 조사실로 가서 밥도 먹고 네. 그게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일단 자기가 자해를 할 목적이라든지 도망갈 생각이 없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걸석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좋아하시든가 내재적 접근법 그렇죠. 갑자기 그거 좋아한다 그러면 주사 바로 또 몰려. 아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 내재적 쉽게 해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윤석열의 빙의 한번 해본다. 그 그렇다면 마음으로. 어차피 내가 사형이고 무기징역이다. 그렇죠. 네. 그럼 난 그렇죠. 실익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는 데다가 일단 나를 좀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감성의 기복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자기 부인이 조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소식은 들었으리라 알고 있겠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가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과거의 그 애틋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중국의 고대 역사를 보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서 끓여 죽였대요. 맞아요. 그래갖고선 그 애를 들고선 이제 가마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애를 이렇게 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구하려고. 근데 나중에 사형이 집행된 후에 꺼내 보니까 아이가 바닥에 있더라. 제가 너무 끔찍한 네, 말을 지금 많이 모두에 했죠. 끔찍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냥 뒤를 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행동을 자포자기와 한거 아니냐. 자기 망신주기에 대한 분노와 어떤 철저한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도 되면 저는 그렇죠. 그냥 아까 어제인가요?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바디캠 같은 거 네. 해갖고 그 적나라하게 그냥 차라리 보여주면 이거 언론에 공개해 버리면 그러면 아마 그건 있지 않을까요? 체증은 거기서 또 했을 문제가 거예요. 있죠. 체증은. 체증은 네, 체증 처음부터 정도는 준비가 했을 다 겁니다. 됐는데 예. 있습니다. CCTV, 예, 바디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쟁점화가 됩니다. 맞아요. 공개를 어느 수준에서 할 그렇죠. 것인가. 네. 근데 저는 이런 작금의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의 몰락이 바로 윤석열 시대와의 단절의 당위성을 한껏 끌어올리는 지금 이미지로 작동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어떤 그 사법 책임에 대한 거부 사례는 예를 들면은 칠레 피노체트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재자들로 갑니까?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과거의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사법 책임에 대한 어떤 불인정과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형식적 무시, 그 다음에 면책 특권 주장,
이런 어떤 공통점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행태가 거의 그걸 답습하는 형태로 치닫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국제 구명 운동을 꿈꾸던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구명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시대와의 어떤 단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윤석열이 몸소 보여주는 거다. 왜냐? 이게 바로 망상에 쌓인 독재자들의 예전에 최후다. 일반적 모습이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오늘 그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어떤 뭐 방송 나갈 때 아무래도 나는 예상하기에 약간 자해성 거부가 이번에 신기술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데 상상은 되는데 차마 이걸 입 밖으로 못 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는 속옷, 이 언더셔츠, 언더웨어에서 이제는 그 조금 더 진화한 기술로 나아가는데 그게 자해성 약간 네네. 이런 것들일 걸로 저는 본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분은 예측이 틀리지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네. 면책과 사법을 초월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아니 아까 그렇게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굉장히 동의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 대통령의 예우를 지금 받아서 혼자 그래도 꽤 넓은 독방에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운동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정도 예우를 받고 싶으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 뭐 적극적인 그럼요. 뭐 동의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 아무리 지금 뭐 내란 혐의,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네. 한때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독거실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만약에 우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할 것 같으면 그런 예우가 최소한의 필요 없죠. 예우도 필요 없는 필요 거 없는 아닌가 거죠. 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자 그래서 근데 만약 많은 예.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어차피 뭐 부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의 실현을 위해서 불러다 앉혀놓고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와서 얘기하겠느냐? 그냥 기소해라.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을 친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에요. 맞아요. 내란 특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공천 개입, 뭐 뇌물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과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김건희가 사실은 공직자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진술이 어쨌든 한 번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네. 특검이 계속해서 불러다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이 약간 빙의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 입장문이 나왔네요. 피의자가 진술 거부하면 그냥 검찰 니네 맘대로 기소할 테면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데 너희의 그 답정너식 수사에 나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말아야지. 계속해서 나 불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 망신은 특검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을 망신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망신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차피 불러도 나가서 할 말 없고 말 안 할 거니까 그냥 기소해라. 네. 이런 식이면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됐을 때 피의자 조사한다고 부르질 못해요. 아니, 받아요?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기소하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다른 참. 피의자의 경우에는 내가 요거 10년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잘 얘기하면 8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하는데 자포자기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부인을 이제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조차도 안 하는 상황 아닌가. 이제 각자 갈 길을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어제 그 김건희 씨의 모습에서 그것도 역시 저만의 어떤 내재적 접근법 비슷한 건데요. 네. 거의 이제 아마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손절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손절. 남편에 대한 네. 손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도 안 오늘 챙겨주고 굉장히 비정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좀 제가 듣기가. 듣기가 그러니까 제가 비정한 사실은 그 의원님 해석, 냉정한 아까 해석. 네. 마르코스 얘기할 때 굉장히 듣기 불편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독재자는 아니에요. 독재를 할 그런 전략적 사고도 없어요. 아. 예, 누구 독재까지는 윤석열? 아니고, 예, 그냥 아. 나는 몰라. 내 맘대로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배째.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다운 격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거의 뭐 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네. 하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가늠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김건희 씨 네.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윤석열 관련해서는 체포영장 그 시한이 오늘까지니까 이걸 재발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 특검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네, 김건희 씨는 그 윤석열과는 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어제 특검이 부르니까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7시간 가량 대면 조사 받고 조서까지 다 점검한 뒤에 밤 9시쯤 귀가를 했어요. 전직 영부인이 이렇게 소환된 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처음인데 그 우리가 모두 인상 깊게 봤던 그 출석 장면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 이게 들어갈 때 네, 그 입장 그다음에 이제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 네. 저는 왜 이런 거에 꽂히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극존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입장 없습니까? 뭐 이 정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 마지막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얘기를 하나요? 우리 기자분. 조금 그렇지는 조심스러운 않지만, 느낌은 예. 드는데요. 네. 와, 근데 너무 질문 내용은 흔히 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이런 네. 것들은 많이 하는데 네. 표현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이런 어떤 느낌은 드네요. 네. 네. 여튼 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또 이런 부분도 있었죠. 이게 막 나올 때 약간 막 좀 휘청휘청하면서 막 좀 되게 끝나고 나올 때 네, 좀 안경 되게 끼고. 힘들었어요. 네. 약간 네. 그런 톤으로 네. 나왔는데 모든 기자들은 이제 김건희의 신발과 가방에 시선이 쏠렸죠. 신발 가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이제 삐쩍삐쩍거리면서 예, 나오니까 정호김 의원님 전문입니다. 예, 저희가 시작할 때 잠깐 신발은 발표했는데 아닙니다. 신발이 보면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커 보여요. 약간 길쭉해 보이는 발이 것 진짜 같다. 커 보이긴 하는데 큰 발이다. 실제로는 한 250 정도 되는데 더 큰 걸 신어서 260짜리 신어가지고 신발이 좀 헐떡여서 약간 좀 이렇게 비척비척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가방 뭐 들고 나왔나 98,000원짜리 호프 희망이라고 적힌 에코백 들고 나왔다. 에코백인데 98,000원이에요? 저게 약간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에코잖아, 아니고. 에코. 네, 에코. 그러니까 에코백. 천소재, 네. 도톰한 천소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김건희만 보면 이런 거에 가방이랑 집중을 신발 하게 되는 것이 가방, 신발, 장신구 뭐 하고 네. 나왔나 저건 진짜일까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특검에서 김건희 조사할 때 일체의 특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타임 없이 바로 이제 조사실 도착하자마자 1분 만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크게 보면 어저께 출석 요구서에 5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을 통한 뇌물수수 이렇게가 있었잖아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예, 네.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그때 내가 서울대에서 석사를 하고 있어서 학교 공부하느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전주 이런 사람 소개받았지만 나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그냥 계좌 관리인한테 맡긴 것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인을 했고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명태균이 자꾸 연락이 와서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대통령실 들어간 뒤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명태균이란 인물을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진법사 청탁에 관련해서 목걸이 등 일체 명품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랑 건진이랑 연락한 게 아니고 그 건진2라고 저장되어 있는 번호 내 밑에 있는 행정관이 쓴 거야. 내 거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 이거 관련해서 나토 순방 때 찬 거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모조품이라고 했다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는
내가 옛날에 그 가짜 목걸이 홍콩에서 사다가 우리 엄마 최연순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거를 다시 빌려와서 순방 때 찬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뭐 진술에 디테일하게 뭐 하나하나 우리가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몇 개 짚어주신 거 다 안 맞는데? 그 예를 들면 주가 조작, 그러니까 뭐 주식에 신경 쓸 겨를 없었다고 했지만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 한 게 이미 다 녹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이 계속 연락 와서 부담스러웠는데 대통령실 통해서 끊어냈다고 하지만 본인이 막 연락해갖고 안 달라서 다 얘기했어. 예, 다 그 얘기해놨어. 녹취가 얼마나 많은데 네. 하나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일단 들어갈 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이제 권력이 없었다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한 그 정도 멘트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또 의미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그 아까 이제 의상도 얘기하셨고 태도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땐 사전에 상당히 준비를 하고 네. 나왔다고 네. 많은 예, 사람들이 예. 뭐 얘기하듯이,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면서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동 패턴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선 내가 좀 사과도 해야지 막 그냥 뻗팅기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눈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민간인이야. 예, 공직자가 아니야의 방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아니다. 또 힘없는 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축을 사기도 하지만 본인과 변호인들의 의도는 그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에코백에 그 호흡이라고 써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방 구속은 안 당하겠다. 그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가방으로 구속 표현했구나. 네? 가방 구속은 메시지네. 안 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해가지고 대충 이 그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표현을 안 했지만은 남편한테 그러면서 이제 넘기는구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난 몰랐다 공부하느라. 근데 그 서울대학교도 대학원도 아마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이거는 야간으로 내가 EMB여서 아마 그렇죠, 야간일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투적인 그러한 그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무슨 소리야 명태균하고 통화도 했고 이런데, 과연 이것이 그 구속을 시킬 만한 결정적인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정말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 할 때 아마 특검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고민할 것 같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정을 보세요. 그 표정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대선 캠페인 때 나와서 그때도 아무것도 아닌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내조에만 전념하고 막 그 내가 남편하고 임신을 했는데 뭐 애가 떨어지고 해가면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네네. 그렇게 왜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게끔 그때 울었죠.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요? 네, 김건희가. 이렇게 뭐 네. 찍어낸 음, 것처럼 네네네네. 했지만 눈물이 나왔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그런 이제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은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한 물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목걸이 있잖아요, 반클립도. 네네네. 그것도 보면은 지금 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된 거야. 전부 이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빌린 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빌렸으니까. 근데 자기가 사준 걸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모조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천만 원짜리는 아니고 200만 원짜리 모조를 엄마를 선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오빠 집에 가 있었던 이유는 엄마한테 돌려줬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오빠 집까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빠 장모 집으로 간 거죠 원래는. 네, 장모.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증거 인멸 같은 거로 뭐 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의 전략은 손절각 플러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네. 저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여론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회피인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공직자가 아니었다라고 네. 하지만 뇌물죄 이런 공범 혐의 적용엔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전혀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이제 어제 출석하면서 저런 말을 할 때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뭐 심려를 죄송스럽다. 끼쳐서 죄송하고 뭐 그냥 수사 성실히 받겠다. 이 정도 할 줄 네.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건 준비된 멘트다 생각이 딱 들었고 이게 뭐 좀 내려놓는 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 생각을 한 멘트죠. 자신은 민간인이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닌 사인이잖아.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뇌물죄 혐의자가 될 수 있겠어. 왜냐하면 뇌물죄는 우리가 형사법 용어로 신분범이라고 해서 공직자 신분에 있어야만 뇌물죄가 원래 적용이 돼요. 네. 근데 그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일 때 그러니까 윤과 함께 했을 때 그럼 공범일 때는 뇌물죄에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되면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무리 뭐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민간인이시니까 법 적용이 이럴 리가 없고요. 알선수재 내지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거 당연히 법리로 구성하고 있을 거고 네. 지금 모두 다 부인하자 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어제 이제 소환 요청을 되게 일찍 해놨었잖아요. 네. 그 동안 관련자들 계속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면서 증거 자료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아마 어제 수사하면서 많은 걸 제시했을 거예요. 부인하면 뭐 다른 증거를 들이대거든요. 이런 식의 수사들이 있었을 건데 아마 특검이 모은 그런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와 반하게 부인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장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 정황들이 이거는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김씨 사건 떠나서 일반적으로 봐도 이럴 때 부인하면 이건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거고 부인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한다. 이거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고 영장을 재촉하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신청한다고 영장을 신청. 영장 곧 뭐 아마 신청할 예, 것 같기는 할 거- 한데. 써놨을 겁니다 이미. 영장을. 약간 정치적 판단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윤석열 지금 체포하고 거의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고려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나는 윤석열 쪽보다는 김건희가 단수가 높다. 예. 그리고 뭐 특검 저기 칭찬하는 거 보세요. 휴식 시간도 보장해줘가지고 제가 참 잘 조사를 받고 아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윤석열은 멧돼지형 전략이다. 들이받고 물어뜯고 멧돼지형의 어떤 그 저기 전략을 구사한다면은 동물로 굳이 비유하자면 예. 네. 그 저기 김건희는 여우형 전술을 좀 구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단수가 높냐고. 거기에다가 이 항상 우리가 지난 3년간 봐왔던 것은 김건희 쪽이 사법 카르텔의 동원 능력이 훨씬 윤석열보다 변호인들 뛰어나다는 실력도 이쪽이 더 거죠. 나은 것 같아요. 예. 훨씬 뛰어나고 그래요? 심지어 네. 막 국회 여야 합의된 증인도 바꿔치기 하고 뭐 별의별 기술이 다 나와요. 그것도 대선 후보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증 교사라든지 네. 또는 어떤 그 저 증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그 어떤 기술들은 대부분 김건희 쪽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단수가 높다. 그러니까 전 그렇게 김건희 봐요. 측에서도 영장을 빨리 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일부러 수사에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봐 부르면 나가잖아. 나가잖아. 성실히 뭐 부인하게 됐지만 답변을 하잖아. 또 불러도 난 나갈 거야. 진술 거부권 쓸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딱 이 저기 뭐냐 굉장히 기민하게 이 저 전략 두뇌가 회전한다니까요. 저러다 나중에 수사관 손금까지 봐주겠다고 나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그 특검이 판단을 하겠지만 네. 일단 소환에 요청해서 온 것 자체는 뭐 그거 가지고 소환에 불응하지는 않으니까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건 맞죠. 네. 그렇지만 구속영장은 조금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범죄 이게 혐의를 너무 막 명확한 부인하거나. 증거들이 있고 특검이 봤을 때는 이 부인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막 있고 증거가 특히 있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막 그런 녹취록이라든지 뭐 메시지 내용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막 부인하고 네. 뭐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로 부인한다 이러면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 나아가서는 일반적일 때는 도주 우려까지 당연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영장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무르익었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영장을 어느 정도 초안은 지금 써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거 청구하려나? 뭐 뭐 금방- 빠르면 오늘이란 관측도 있고요. 오늘이요? 네, 뭐 늦어도 주말까지는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근데 너무 특수한 경우라 이런 경우에도 뭐 부부 동시 구속은 네, 좀 그런- 관행적으로 안 한다. 이런 이런 게 법에도 눈물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럴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은 혐의로 부부가 같이 연루가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부부 둘 다 구속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예. 좀 다른 근데 지금 혐의는? 다른 물론 지금 이거 체포영장하고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지금 가서 막 체포영장 하는 건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공범 적시된 건 맞는데. 근데 지금 피의자 윤석열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일단 네. 지금 수사를 크게 받는 중이고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 나름의 16가지 혐의로 또 다른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떤 하나의 공통된 혐의를 가지고 부부 2명을 같이 구속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잘못으로 각자의 고유 잘못으로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각 특검에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짧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나. 예.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저항할까요? 이 저는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저항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손절각이란 소리죠. 아 그래서 손절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진짜 손절각이지. 왜냐하면은 그게 애틋하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힘도 없는데 내가 다 했어요. 이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만약에라는 그렇죠. 그거는 전제지. 좀 봐야죠. 네. 저는 둘이 대질 조사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현장이 부부싸움 현장 되는 거잖아요. 복잡해집니다. 네. 도대체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대질, 설레가 대질 없으니까 조사. 나. 대질. 도 그치. 가능할 수 있겠다. 아 공범이니까 만약에 한쪽은 얘기가 저는 다르거나 책임 하면, 소지가 예. 전혀 없다고 아니 하고 명태균까지 삼자 대질 이것이 참고인을 더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더 아마 빠를 것 같아요. 사실 명태균 씨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예, 지금 그 검찰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 공동 정권이 50대 50 지분이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모든 인사권, 공천권 지분을 두 부부가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뭐 거의 입이 폭탄 수준이에요. 네. 그렇죠. 막 네. 그냥 투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그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받고. 근데 마치 또 재판받고. 본인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두 부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는 일련의 행태가 그게 본인에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뭐 유리하냐 마냐 뭐 이걸 떠나서 일단 그런 게 있죠.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뭐 폭주 기관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 따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특히 김건희 씨와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실제 어떻게 해줬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김건희 씨는 특검에 가서 아닙니다. 저는 힘없는 사람인데 너무 부담스러웠을 뿐이고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을 했지만 특검이 갖고 있는 명태균 씨나 뭐 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은 완전 다른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혼자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이건 법리적으로도 안 좋은 만약에 상황이죠. 그런 어떤 이유라면 사실은 김건희 씨는 지금 윤석열이나 명태균보다는 이종호 구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무슨 오히려 얘기할지. 저기 특검이 그 그렇죠. 김건희를 압박할 수 있는 재료는 그쪽에서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지금 이종호 다 굉장히 면회금지 높아요. 시켰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하루 전날 네. 구속이 구속이 돼버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날. 네. 그러니까 이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가가지고 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지금 계속 주가 조작부터 난 당하기만 했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것도 보면 저는 그래서 인간의 살아온 그 배경이 참으로 중요하다. 배경이? 예.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을 다 쿠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막 검사로서 네.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일단 때문에 30년 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뭐가
자기 그거에 안 맞으면은 막 일단 저항부터 아. 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경노하고 그러는 건가? 이거는 뭐 별로 지금 이 토론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보시죠.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소식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그 런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이제 국회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이 막 돌아가고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에 갑자기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이 관련 의혹 피의자 신분이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호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풀어줬냐?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궁금해했던 거잖아요. 이 당시에 임명받고 며칠 후에 이 당시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요. 통화 좀 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둘이 수차례 통화를 했고 그 후에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나 출국 금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의 신청을 했고 그걸 법무부가 받아들여줘서 출국 금지를 해제해줬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종섭이 호주로 출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정확히 포착이 된 거죠. 예. 그 대통령 당신 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출금 사실도 몰랐다라고 네. 했었는데. 맞아. 예. 근데 요건 제가 설명을 좀 예. 드려야겠는데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입건한 게 저기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네. 초예요. 그런데 이제 법무관리관이라든가 그 저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이듬해 1월에 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2월에 이미 된 상태예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때 대통령실이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정에 없이 빨리 저기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내라는 게 재작년 말에 결정이 된 것이고 1월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우당탕탕 이게 절차를 초월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미 1월에는 임기가 한참 남아 있는 직업외교관 호주 대사의 귀국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급하게 이종섭을 빼돌리려 했는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호주가 찍힌 건데 그래서 특임 대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종섭을 내보낸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종섭 본인은 정작 이렇게 내정돼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출국 금지돼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거고. 그건 3월에 가서 이제 출국 준비하면서야 언론 보도로 그것도 알게 된 거거든요. 이때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야 이거 출국 금지 안 풀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공수처 출석을 한다. 또 법무부에 그 출국 금지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이게 안내가 들어가는 게 고 이공로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저기 안보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이 다 총출동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신청 하루 만에 출국 금지가 해제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막 인천공항으로 막 빼돌린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때가 총선 이제 초입인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이 총선에도 영향 많이 줬죠. 이 아니 이게 그 총선 초반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예. 총선 후반부에 대파 논란하고 이어지면서 네, 메이드 인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해가지고 와르르 무너진 거죠. 와르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한 거는 공수처 수사 때문에 그런 건데 공수처 수사 때문에 급히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빼돌리는 건데 사실은 역설이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급하게 빼돌리는 것은 용산이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오히려 의도네. 그러니까 이 저 시한폭탄을 지금 의도는 저 그랬죠. 민간인으로 이종섭을 국내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 수사받고 이걸 그러면 빨리 맨날 공수처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총선 때 안 좋은 악재가 터지니까 네. 미리 우리가 치워드리겠다. 그래서 런 시키자 예, 했는데 이렇게 한 건데 그 발상 자체가 악재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의 수사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좀 정리가 좀 참. 되네요. 네.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그런 판단을. 네. 어떻게든 그래도 국민의힘 총선 좀 한번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 주려고 급하게 빼돌렸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총선을 제대로 망친 그러니까 원인이 됐다. 빼돌리는 게 완성이 됐으면 몰랐겠는데 빼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사가 됐고 그래서 기자들이 다 그 호주 가는 비행기 쫓아가서 탔잖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를 같이 같이 타고 타고 갔잖아요. 그다음에 호주까지. 현지의 교민들은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리고 전임 호주 대사이 거기 머물고 있었고 둥절
나 여기 아직 있는데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너무 단순무식하게 공수처와의 이런 관계만 봤지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인천공항에서의 그 출국 당시에 난리 난 거. 그다음에 네. 또 출국해서 호주에 부임한다 그래놓고 또 귀국을 시켜요. 네. 그건 한동훈 대표 그때 뜻이었죠. 네. 선거 지게 생겼으니까 네. 귀국하라고 막 그냥 압력을 넣으니까 또 귀국을 해요. 맞습니다. 맞아. 네. 자, 하여튼 뭐 그 당시의 상황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 좀 보죠. 네, 가보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컷오프 결과, 예비 경선 결과가 반영이 됐어요. 네.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선 5명 중에 4명을 추렸는데 주진우 후보가 탈락을 하고 김문수, 장동혁, 이른바 반탄파 둘과 안철수, 조경태, 찬탄파 두 후보가 남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최고위원 통과자도 한번 볼게요. 가나다 순으로 CG 만들어졌나요? 네, 네. CG 안 되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요렇게 8명인데 이 중에 여기도 좀 찬탄 반탄을 나눠 보면 찬탄, 그러니까 좀 뭐 개혁, 뭐 쇄신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근식이랑 양향자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 6명,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신동욱, 손범규는 반탄이거나 혹은 알 수 없거나. 친윤. 친윤. 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어제 김근식 저 후보도 여기 방송에 잠깐 네. 나와서 어떻게든 당을 개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개혁의 목소리를 담은 후보들이 아주 잘 진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혹시 분위기는 당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이 아니라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 결론도 그렇게 날 우울한, 것 같아요?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럼 김문수나 장동혁 둘 중에 한 명이 대표되고 네. 최고위원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왜냐하면은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 본선이라 그러죠. 네. 당원 80%인데 네. 당원들 중에 이 국민의힘의 그래도 중도에 가까운 당원들이 요새 이탈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 경선 룰이 그대로 당원 80%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당의 체질 개선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개혁이나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예를 든다면은 안철수, 조경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연대를 모색한다든지 네. 뭐 그러면서 정말 그 자신을 던져서라도 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기가 본인들은 결의 있게 하는데 외부자들이 볼 때 결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데다가 이 지금 보니까는 그 소위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요새 아주 그 유튜버가 하나의 뉴노멀로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그 집단으로 뭐 자기네들끼리 인터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깥에서는 웃음거리인데 본인들은 지금 엄청 그 심각해요. 지지자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사적이다고 생각해갖고 윤 대통령은 뭐 심심하진 않겠어요. 전부 면회를 가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정당이라는 거는 단순히 무슨 권력을 잡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가 볼 땐 내년 뭐 지방자치 뭐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한 3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여튼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에 막 출연해서 하는 것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보수 유튜버 연합 거기 네. 무슨 토론회 같은데 나가서 한 얘기들이 또 그 라인업이 웅장하잖아요. 전한길,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네. 이 진행.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자유우파 보수연합 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토론도 아니에요. 이 보수 유튜브들한테 거의 면접 보는 형식으로 이게 나오는데 앞서 이제 장동혁 후보가 나왔고 오늘 오전 9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왔거든요. 멘트가 아주 주옥 같은 게 주옥 많던데요. 같은 말씀을 많이 네. 많이 하셨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나보다 부정선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 당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 내가 부정선거 재판 다 들어가 봤다. 사전투표 없앨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네. 자, 주적이 있다 우리에겐.
누구냐? 국내에서는 이재명이다. 우리의 국내 주적은 이재명이다.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민주화 투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아마 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 알았다면 반대했겠지만 그래서 계엄했다고 지금 누가 다쳤거나 죽었느냐?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냐라고 했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윤석인, 윤석열 절연 이건데 윤석열이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 입당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세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면회 전들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토론회에서 했네요. 네. 그리고 저 뭐 고춧가루 뭐 이런 얘기도 흥미롭던데 이건 고춧가루요? 어제 뭐 인터뷰에서 있었던 음식에 얘기죠. 고춧가루도 네, 필요하다. 이거는 그냥 뭐 이제 당에서 뭐 혁신하자 이런 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품고 가시나요? 이랬더니 음식에는 고춧가루도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장경. 네, 다른 그러니까 개혁. 전반적으로 네. 보면 여기 자꾸 언론의 카피가 이 경선이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라는 카피가 자꾸 나오는데 네. 아 근데 그 카피 쓰지 말라고 맨날 국민의힘 분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아니 그런데 실제 지지율로 다시 보면 찬탄 대 찬탄 경쟁 반탄 대 반탄 경쟁 구조지 여기에서 그 저 찬탄 세력이 갈수록 불리해져 가고 있어요. 의미 있는 세력으로 크지 그렇죠.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 찬탄이 있고 반탄이 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뤄서 뭔가 좀 경쟁 구도로야 우리가 그 카피가 맞다고 보는 건데 네. 나는 그게 수긍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힘의 관계를 보십시오. 찬탄 대 찬탄의 반탄 대 반탄의 경쟁 구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경선이 가고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점점 말이 이게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렇게 거의 이제 그 윤석열 시즌 2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저는 뭐 이미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반탄 대 반탄, 그러니까 보통 양강이라고 했을 때 찬탄 한 명, 반탄 한 명이 아니고 그렇죠. 둘 다 반탄인 김문수랑 장동혁이 지금 여론조사 1, 그렇죠. 2위가 아니, 나오니까 그 경쟁이지 이게 무슨 저기 조경태 안철수 거의 소멸 단계입니다. 소멸 단계 지금. 예, 그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예,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 모든 몰락의 시작은 이렇게 판이 결정타로 더 운동장에 기울어진 것은 유니숙 혁신안이 거부되면서부터 본격화되고 가속화됐다. 예, 이 결국 뭐 본경선의 마지막은 저기 당원 80% 국민 20% 이렇게 짜여진 거 아닙니까? 8대2. 근데 유니숙안은 100% 전부 다 국민 여론으로 뽑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갖다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거꾸로 그냥 룰을 결정해 버렸으니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랬지? 다구리? 다구리. 네. 다구리 다구리. 유니숙 다구리. 다구리 몰매를 맞았다. 맞았다는 거는 다 뉴스화가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소위 이 찬탄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언론의 그 주목도는 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본인이 경선에 뛰어들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한동훈에게.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가 나가서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아까 대의 명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 역할이 인천인가 어디 가서 그 뭐지 락 펜타포트 어. 락 페스티벌 가서 뭐 브로콜리 너무 좀 보고. 그러니까 그 별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팬들에 대한 팬 서비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그러면은 소위 그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런 얼마나 그 결기가 멋있었어요. 계엄 직후에 딱 그거 SNS 에 하나야. 네. 딱 그거 하나라니까. 근데 뭔가 지금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는데 그게 안 나. 이 반탄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막 배신을 일삼잖아요. 배신을. 그리고 할 말이 많은데 마치도 이 사람들이 보수 여기 지금 보니까 유튜버에 자유자 들어가고 보수자 들어가는데 그거 당장 지워야 돼요.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렇게 옹호하는데 계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이런 탄식도 이제는 상투적인 것처럼 아깝다. 들리지만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반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찬탄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더라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야지 중도파들한테. 근데 뭐 바칠 게 별로 없는 모양. 왜 없어요? 하면 있는 거지. 하면 있는 거지. 그래 아직 목숨 걸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네. 항상 그런 아쉬움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왜 안 될까? 그러게요. 정당이라면 원래 자기 회복력이 있고 네. 복원력이라는 게 네. 있는 거고 이 민주사회에서 정당은 공론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항상 쇄신파란 말이 우리 정치에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게 오늘날 사라진 걸까?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그런 세력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죠. 왜 개혁 세력 아니 예.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상득 의원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두원 의원은 온몸을 던졌어요. 예. 그런 일들이 다 내부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근데 오늘날은 그 말 자체가 사라졌잖아. 쇄신파 뭐 이런 말들이.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수밖에 모르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때 정두원 의원을 포함해서 그때 그 앞장선 분들이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네. 분들이에요. 그때가 선거 직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갖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과 경기도의 그 민심이 심상치 않을 때는 이들이 오히려 그 당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전부 영남, TK 아니면 PK에서 뽑히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또 공천 받으면은 되는 거야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하고 이들이 무슨 뭐 언더 친윤이라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달라졌는데 이 당내 쇄신은 뭐 사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쇄신은 얘기해도 당내 쇄신은 뭐 할 게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적 운운하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북한의 독재자를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내부의 적에 대해서 협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거는 바로 그런 저변의 네.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죠. 뭐 세 분 말씀이 대체로 그냥 답이 안 보인다 뭐 이 정도 노답, 예, 노답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안철수 네. 후보랑 조경태 후보가 혹시 단일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 그걸 않을까 해야 정도. 돼요. 해야 네, 돼. 정도는 좀 목소리들이 있죠. 예, 예. 단일화 네. 해도 네. 해도 네. 쉽지 근데 안 않을 되고. 거고. 아니 해도 안 되지만 단일화를 그래도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요즘 최고위원 유승민 중에서도 의원 어디 갔습니까? 유승민 의원이요? 그러게요. 그통 코빼기도 안 비쳐요?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전 그러네.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렇지.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뉴스가 유승민 의원 관련 가장 최근 뉴스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이건 말 안 하는 게 낫죠. 네, 말 안 하실 거죠. 네. 자. 자, 민주당은 이춘석 네, 이슈가 좀 있죠. 네, 법사위원장이자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지금 민주당이 시끌시끌한데 일단은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했고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할 사안이다 이렇게 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양당 입장 잠깐 들어볼게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하였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네. 뭐 심각한 문제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당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춘석 개인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아라. 민주당 의원들 다 그 미공개 주식 정보 공유한 거 아니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고 또 4선 의원이고 나름대로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는 예. 해요. 근데 이렇게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뭐 탈당을 했지만 이 탈당 자체가 징계 회피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명까지 지금 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걸 보시고 뭐 실망하신 국민들은 뭐 그거 가지고 그게 무슨 제재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당 대표가 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명이 되면요 앞으로 일단 5년간 복당은 어려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 재개를 위해서 복당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치적인 불이익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단 최대한의 조치를 한 건 맞고 네. 그리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지금 지시가 내려왔고 이건 뭐 당 차원의 조치를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뭐 수사나마나 이거는 뭐 거의 지금 빼박이에요. 예. 딱 걸린 거예요.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에 무슨 AI 뭐 무슨 네. 근데 거기서 국가대표 AI 기업 해갖고 딱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2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예.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재산 그 신고한 거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원의 법적 도덕적 인식 수준과 관련한 문제. 그런데다가 그런 이해 충돌이 되는 그 주식을 구매해가지고 또 최고가로 오르자마자 또 팔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걸 또 차명으로 했어요. 보좌관의 네네네네. 이름으로. 그러다가 또 들키니까는 보좌관 전화를 잘못 들고 왔다고 코미디도 이런 진짜 개그맨들이 울고 갈 그런 그 코미디를 해갖고 사람들을 더 기도 안 차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단순히 제명하는 자체가 시간상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중한 법적 처벌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선언했는데 거기다 아주 그냥 찬물을 그냥 확 갖다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 시킨다 맞아요. 그랬는데 5년 동안 복당 못하는 게 무슨 패가망신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기본적인 자격의 문제입니다. 의원직 박탈 정도는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의원직 제명 얘기가 나오는데 원내대표 입으로는 네. 과연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강선우 장관 후보에 대해서 동질한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하면서 울타리를 쳐주겠다 그랬는데 강선우 의원은 친명 중에 친명이에요. 근데 이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경우도 뭐 비서실장도 하고 그래서 저는 친명 중에 친명인 줄 알았더니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할 수 없는 친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친명이라 할 수 그래서 없는 근데 친명. 그런 게 왜 중요해요?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새로 그 취임한 당 대표도 상당히 그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야 본인의 말대로 정광석화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을 아주 그냥 다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가 지금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이 사이클 보면 자주 터져요 민주당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못 받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워낙 그런 분위기 못해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하여튼 이춘석 의원 네, 관련해서 요 정도 볼까 싶고요. 그리고 저 법사위원장이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내려놨는데 그 자리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네, 가기로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양보는 절대 없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거죠? 네, 못 주고 차기는 추미애야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난리가 났죠. 이거 네. 무슨 전쟁하자는 거냐. 참 여러 가지로 확산돼.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그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광복절을 앞두고 이번에 사면 대상 누구를 올릴까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뭐 오늘 당장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누가 그 논의 대상에 올랐냐가 이제 모두의 관심사죠. 정치인들이 있느냐, 송원석이 문자 보냈던 그 사람들이 있느냐. 물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만나가지고 요건 철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4명은 빠질 것 같고. 네. 사실 모두의 관심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국은 사면시켜줘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면 이번에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을 해주는 게 맞다고 혹시 보시는지 세 분 말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 한 마디만 하면 욕 먹을 주제는 저한테 떠면. 근데 또 욕 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이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왜 조국 대표 본인 입장이 없나요? 주변만 이렇게 다 동원하시고. 아, 본인의 입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 그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도 처음에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야 그 검찰 개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난리통에 가면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아니 뭐 그 무슨 뭐 각종 입시 비리니 뭐니 의혹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법에서 판단하고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것만 물으면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가지고 그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네. 근데 30일밖에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저기 1년이 지나서 나는 크리스마스 특사면은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부담을 줄이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저기 이렇게 어떤 그 집권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내가 고난을 저기 감수하겠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그때 법무부 장관 때나 지금도 본인의 입장이 제일 나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주변에서 지금 와글와글하고 일하는데 아니 그 저기 뭐랄까 이거 갖고 편가르기 싸움하고 또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왜 본인이 빠지냐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건 한국의 어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그 저 국민들에게 제도의 네네네.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유지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어디 한 사람 사면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과열될 때입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은 조국 전 대표가 차라리 지금은 그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괜한 논쟁 같은 게 될 나의 어떤 사면 같은 건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뭐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 반대로 지금 저기 조국당이 그래도 제3당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측이기 때문에 사면해 주신다면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걸까지 다 갚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하겠다든지 반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들 보면은 내가 참 느끼는 게 본인 입장이 없어요. 난 이런 게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다른 거야. 사람 입을 통해서 그냥 빼달라는 얘기를 계속 그냥 하는 그 그렇지. 그림을 난 그런 게 좀 못마땅하다는 맞- 겁니다. 맞- 그리고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도 저기 멀찍이 간접적인 대변이지 누가 직접적으로 조국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정치에서 책임의 문제를 난 얘기하고 네. 싶은 거예요. 아, 예리하시네 아주. 아 예리합니까? 네. 아. 이제 제가 얘기할까요? 뭐 네네. 칭찬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강선우 후보 얘기 나올 때 제 3당으로서 데스노트 같은 거를 사실 조국 혁신당이 해야 되는데 왜 침묵하느냐라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사면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사실은 입시 비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 2019년 가을에 광화문 가두로 나온 사람들 중에 보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입시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그리고 그 소위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컸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사면을 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예. 고려한다면. 네. 그런데 저는 또 이 생각도 했어요. 조국이라고 쓰고 이화영으로 읽는 거 아닌가? 이화영. 그러니까는 조국 부지사? 전 대표를 이번에 사면시키면서 여기다가 그 플러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금 사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를 의심했었는데 이번에 그 올라간 명단에는 조국은 올라가고 네. 이화영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국민의힘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성호 법무장관과 만나가지고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또 사석에서 그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부 TV로 방송이 됐어요. 나보고 이런 얘기 하라 그래서 한다 그래 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위 아주 민주당하고는 거의 뭐 주적 운운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 물밑에서는
아 우리 명단 이거예요 헤헤 하면서 왜 웃음 표시라 그러나? 눈웃음. 그렇게 정치를 가볍게 하는 건가? 그런 부분도 참 씁쓸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건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는가?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맞아요. 의미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고심 중인 사안인데 그렇죠. 문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그렇죠. 이걸 직접 건의를 했다라고 하면 더더욱 사실 고심이 맞아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경수 사면 건의도 안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와 조국 사면을 건의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루킹 관련된 의혹으로 그때 네. 들어갔고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 안 아니 해줬잖아요. 그때는 김경수 본인이 사면을 본인도 안 거부했어요. 받겠다라고 안 받겠다 했었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땐 본인 입장이 나왔고 예. 그러면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사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사면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 얘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3의 정치를 하겠다. 자기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해야 제3의 되는 정치를 거예요. 하긴 하네. 삼자를 통해서 하니까. 제3의 정치가 그 의미에서 삼자를 위한 통한 그러면은 통치가 저는 제4의 정치라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또 평론 열심히 또 해주시느라고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특히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만성 피로에 휘말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요걸로 한번 만성 피로를 좀 날려버리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요거 한번 앞에 놔드렸는데 요 이제 손발 자주 붓는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 염증 트러블 많으신 분들 아니면 자극적으로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커큐민 시원하게 드시네. 감사합니다. 이 커큐민이 아주 효과가 나왔나요? 좋다고 합니다. 이 강황에 함유된 천연 항산화 성분 요게 이제 핵심인데 네, 이 커큐민이 우리 저 카레 먹을 때 좀 있는 거죠 이게? 네, 강황. 강황 성분이. 네. 강황이라 그러나 아니면 맞아요. 강황. 맞죠. 네, 네, 강황. 노란색 띄는 강황. 맞아요. 예. 네, 거기 굉장히 몸에 좋은데 거기 또 흡수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고농축 고흡수율로 담아냈다는 겁니다.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네, 색깔이 샛노랗습니다. 강황 색깔. 네. 예, 미국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건강 기능 성분 1위, 네, 오메가 3 또 유산균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커큐민. 네, 요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 장르만 여의도 단독 혜택으로 더보기 링크 들어오시면 투 박스? 예, 두 박스. 두 박스에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박스면 당연히 두 박스 추가합니다. 6박스 사시면 3박스가 가겠죠. 네.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마디 더 하셔도 됩니다. 그 인도가 네. 상당히 그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를 폄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위생적으로. 그런데 우리에 인도 비교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커리를 많이 먹어서. 어머나. 그러니까 커리의 주성분이 그러니까 강황이고 그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네. 이 인도 사람들이 커리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네. 있군요. 네. 네. 우린 또 마늘 많이 먹고. 그리고 이 그쵸. 커큐민이 성분 인정 인도에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진짜로? 본토가 인정한 커큐민 성분이 있고 여기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또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되는 네. 그 적양파에서 추출한 성분도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요거 먹으면 저 오늘 뾰루지 났는데 내일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요. 젊으셔서 나는 거예요. 뾰루지 젊었나요? 젊. 나이 들면 안 나요? 네? 나이 들면 안 나요, 뾰루지? 그렇죠. 그래요? 난 아직 젊은가? 알겠습니다. 여튼 요거는 전화 주문도 가능하고요. 저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화는 1633-1068, 1633-1068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들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